자, 오늘부터 영어 문법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챕터는 총 20개로 정했습니다. 한 영상에 한 챕터를 담으려고 합니다. 사실 영문법이라는 게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야기는 중간중간 하기로 하고 우선 시작부터 하자.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들을 한번 보시죠. 참, 그런데 잠시만요. 이런 의문이 드시죠?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데 이 두 그림을 비교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시면 우리가 가야 할 20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영문법의 길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영어 공부의 길을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그림 속에 영어의 메커니즘과 영문법이 꽉 들어차 있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동양화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림이고 우리의 동양화입니다. 똑같은 동양화인데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조금 느낌이 다르시죠?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스터가 두 장이 있네요. 아주 유명한 영화들이죠. 이 안에도 영어와 영문법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이 포스터 자체가 영문법입니다. 오늘 두 그림과 두 포스터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어쩌면 저희들 영문법 영상 20챕터를 다 보지 않으셔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해 놓은 영어 공부가 제자리를 찾아서 영어의 눈이 확 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우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자연 속에 집과 배 그리고 사람이 보입니다. 집을 한번 보죠. 그럼 크기가 다 똑같네요. 저 뒤에 있는 집이 사실 제일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자, 배를 한번 보죠. 앞에도 배가 보이고 뒤에도 배가 보이네요. 배를 보면 거의 같은 종류의 배 같은데 그림상 크기가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뒤에 있는 배가 더 크죠. 원근감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물론 이유도 있고 이게 동양화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미술 시간이 아니라 영어 시간이죠. 자,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독립객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도 분명히 동양화입니다. 일부러 동양화를 선택했습니다. 청나라 때 그려진 동양화인데 이름이 백준도입니다. 100마리 말을 그렸다고 해서 백준도입니다. 그림의 느낌이 앞에서 본 그림과는 완전히 다르죠. 앞에 있는 말과 저 뒤에 있는 말의 크기가 원근감에 의해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누가 그렸을까요? 이탈리아 사람인 주세페의 그림입니다. 서양인의 눈으로 그린 동양화입니다. 이 그림에 제가 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미술 시간에 한 번씩은 해보셨죠? 자, 투시도를 제가 수평으로 이렇게 옮겨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말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야 됩니다. 앞에 것이 제일 크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겠죠. 당연하다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우리한테 영어의 어순은 어색한 걸까요? 이게 바로 영어의 어순입니다. 이재준 대표가 수없이 이야기해왔던 그 어순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맨 앞에 오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고 희미해지죠. 영어는 어순이 뒤바뀌게 되면 더 이상 영어가 아닙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밥을 나는 먹는다. 먹고 있어 밥을.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문법적으로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I eat rice를 rice I eat처럼 바꾸면 문법적으로도 틀리고 문장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문법에서 이 어순을 공부할 것입니다. 문법의 시작이 어순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지를 못하면 영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셔야 합니다. 자, 우리 주세페의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수동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수동태 만들러 갑니다. 우리의 동양화는 저기까지 뛰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있어도 저 뒤에 있는 집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러나 영어는 저 뒤에 있는 말이 가물가물하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저쪽이 앞이 되게 해야겠죠. 반대로 앞쪽은 바이와 함께 맨 뒤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저쪽으로 빠르게 뛰어갔잖아요. 저기 가면 맨 뒤에 있는 말이 저에게는 가장 앞이 오겠죠.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없는 수동태. 우리도 있나요? 아니,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잘 보이는데 수동태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동형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쭉 나가볼까요? 이 주세페의 그림에서 우리는 명사도, 전치사도, 그리고 영어의 관사, 형용사를 포함한 한정사까지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말 한 마리 한 마리를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거든요. 야, 이렇게 동양화를 보면 뭐 사람이면 사람, 산이면 산, 뭐 배면 배. 근데 그런데 보면 사람인 줄 알겠어. 뭐 밴 줄도 알겠어. 산인 줄도 알겠어. 그런데 이게 뭐 하나 제대로 그린 게 없는 것 같아. 너 미술 전공했으니까 이게 참 이상한데 이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나? 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립객체를 제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양화를 그리듯이 그리면 우리는 영원히 서양화를 그리지 못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몇 개의 챕터를 통해서 명사, 그리고 이 명사를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관사로부터 시작해서 형용사, 그리고 한정사가 그 영어 그림을 그리는 멋진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발음 신경 쓰시죠? 중요하죠? 수거 외우시죠? 단어 많이 암기합니다. 그런데요, 관점을 못 바꾸면 그냥 여러분의 영어는 한국어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먹을 쓰느냐, 아크릴을 쓰느냐, 캔버스에 그리느냐, 화선지에 그리느냐, 그냥 동양화일 뿐입니다. 알파벳을 쓰느냐, 한글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세페가 그렸듯이 동양화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다르니까 서양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서양화를 그리는 법을 알려드리듯이 영문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집이 산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놓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뭐뭐해 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영어는 at, in, on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여기 말을 보면 정말 그 말이 이렇게 있어야 할 장소에 그 자리에 정확히 위치하죠. 영어의 전치사,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전치사도 한 챕터를 할애해서 제대로 다룰 것입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영어의 어순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영어의 메커니즘과 어순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문법 영상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두 그림으로 문법의 반 정도가 완성된 것 같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동양화 같은 세상과 영어를 쓸 때 보게 되는 서양화 같은 세상이 바로 그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생활 전반을 아우릅니다. 뭐 언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림은 바꾸기가 쉽지만 언어는 거의 바꾸기가 뭐 쉽지 않죠. 독립객체인 명사, 명사에 연결되는 관사를 비롯한 한정사, 전치사, 문법 챕터 하나하나에 열정을 담아서 저희들과 함께 제대로 이해해 나가다 보면 원어민의 영어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상 앞에서 보여드렸던 두 장의 포스터는 뭘 말씀드리려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시제를 포함한 저희들이 다룰 문법의 나머지 챕터들입니다. 요사이 한류가 세계를 강타했고 지금도 여전히 온고잉 중입니다. 우리의 노래, 춤, 영화 참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죠. 얼마 전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것을 저희 모두가 보았죠.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인류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하나 들죠. 여러분, 혹시 우리 영화 중에 기억나는 타임머신 영화 하나 있으신가요? 헐리우드나 유럽의 영화, 그리고 미드를 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이 타임머신 영화인데 저는 기억나는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있긴 있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시간을 건너뛰기는 하지만 정교한 타임머신이 아닌 판타지 영화, 도사, 도깨비, 귀신 등등이 등장하는 좋은 영화나 드라마는 많죠. 왜일까요? 우리의 관점 때문입니다. 원어민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는 공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영문법의 반은 영어의 시간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3차원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들어가면 4차원이 되게 되겠죠? 뭐 이런 거죠. 이 공간이 이렇게 시간의 선을 따라서 나열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선상에서 여기 있는 사람과 이곳에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처럼 전우치라고 하는 도사가 족자에 갇혀 있다가 수백 년 후에 족자에서 갑자기 튀어나와도 전우치라는 것에 우리는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더 재밌는 것은 이 도사가 과거로 돌아가서 사방팔방을 다 뛰어 돌아다녀도 현재와 미래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과 시간이 지난 후 여기 있는 사람은 같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장치를 해주지 않으면 같다라고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완료형이죠. 완료형은 문법적 장치이지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I have lost my wallet, 대표적인 완료형 문장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문장인데, 이것을 지갑을 잃어버려 왔다 라고 해석하는 번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과거입니다. 그런데 원어민의 관점을 보충해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원어민에게서는 앞에서 주세페의 그림처럼 시간에서도 원근감을 반드시 느낍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립객체, 현재의 독립객체, 그리고 미래의 독립객체를 다 다르게 봅니다. 당연하잖아요. 독립객체잖아요.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완료형만 제대로 설명해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enjoy swimming이 맞습니까? enjoy to swim이 맞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우리 외웠잖아요. enjoy, ing. 아주 유명한 문법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영어의 시간만 이해하면 너무 당연하죠. 내가 즐깁니다. 미래를 지금 즐길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미래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는 어색해한 것입니다.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어색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외우는 것이 아니고 영어의 시간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To swim, 수영하는 것. swimming, 수영하는 것. 분사나 부정사나 우리는 모두 무엇을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투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다르게 쓰는 to 부정사와 분사의 동명사를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외울 필요가 없죠. 앞에서 enjoy 말고 반대로 want를 한번 해볼까요? I want to swim. I want swimming. 여러분, 당연히 to 부정사를 쓰겠죠. to 부정사는 시간상으로 미래를 나타내니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이 존재한다면 바랄 이유가 없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니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to 부정사를 써야겠죠. 영어의 시간이라는 시제는 한 챕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어의 전반을 아우릅니다. 저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준 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서양화를 그린다고 하면서 아크릴 캔버스를 갖다 놓고 늘상 동양화 그리듯이 그리면 언제 서양화 그릴 수 있냐고요. 그 형이 저희들 보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영어를 잘해. 그런데 막힌 것은 딱 하나야. 바로 관점이야. 우리와 원어민들이 다르다는 것과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를 모른다는 거야. 이것만 알면 영어를 잘할 사람이 엄청 많아. 그리고 연습해서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면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 사실 이재준 대표나 저나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런 영상을 찍을 달란트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 형이 하라고 하니까 이재준 대표도 저도 지금도 찍고 있는 거지. 뭐 지금 이재준 대표도 저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만 영상 찍을 초기에는 매일 저한테 야, 누가 나 영상 찍는 거 볼까 봐 겁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즐기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부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찍었던 것은 저희가 영어를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나름 작은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관점만큼은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희가 문법을 하는 동안은 관점만큼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챕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순서로 문법 20챕터를 다룰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순서입니다만은 크게 나누면 공간의 관점과 시간의 관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개념 정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니까 부족하지만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관점을 영어할 때만큼은 원어민의 관점으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양화를 잘 그릴 수 있으면 서양화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는 방법, 즉 관점만 좀 바꾸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실 더 해야 하는 내용들,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영상은 끝이 안 날 것 같네요. 동양화의 여백의 미처럼 그 부분은 여러분의 몫으로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영문법 20챕터. 저희 조카가 이번에 수능을 본다고 하는데 그 친구의 영어 시험에도 도움이 되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올해 안에 기본 문법은 끝내도록 박차를 한번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어 문법을 진행하면서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ood one. Bye.